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의원입니다. 위원회 회의 진행에 앞서 최승혁 업무실적 청취특별위원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잠시 자리를 비워 간사인 제가 잠시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가족여성과 일반 현황과 2, 3쪽 2023년 주요 사업 성과 및 평가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신규 사업인 1인 가구 종합 지원 대책 수립입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체계, 사회관계망, 건강돌봄, 생활안정, 주거, 안전 6개 분야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8월 안성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보고회를 개최해 9월에는 전문가 컨설팅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향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의 안성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합포털 구축, 1인 가구 실태조사 등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여성가구 안심특구 지정입니다. 사업 위치는 대덕면 내리 일원이며 여성가구 안심특구를 지정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 방범용 CCTV, 비상배 설치 등 환경 개선 사업 등이 있으며 2023년 2월과 3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역 주민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여성안심특구 지정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여성가구 안심특구 지정을 위한 사업 추진 보고회 및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고 2024년 3월 여성가구 안심특구 지정식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내리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생활자립 지원 및 내외국인 주민 간 소통, 교류회장을 마련하고자 대덕면 내리에 내리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올해 6월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주 노동자 및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한글교실 운영, 러시아 통번역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한국문화체험 나들이 사업, 11월 자조모임 사업을 실시하고 12월까지 한글교실 7개반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국공립 어린이집 20% 확충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사회적 요구에 따른 공공보육 인프라 구축 및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1개소를 리모델링하여 개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일죽 동부권 어린이집 신축 1개소, 신규 아파트 리모델링 9개소,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 리모델링 1개소입니다. 2013년 6월 안성 동강 공도 센트럴파크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개원하였으며 2026년 3월까지 어린이집 9개소를 리모델링하여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자립준비 청년의 홀로서기 프로젝트입니다. 위탁보호 종료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책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자립준비 청년 48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확인, 자립지원 교육, 자조모임 구성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3월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분기별 모니터링 및 안전확인,
3차에 걸친 자립지원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3년 10월 최종 보고회 개최 및 자조 모임을 구성하여 자립준비 청년들이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계속사업인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가족센터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시설로 일반 가족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축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양택지개발지구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4,528.55제곱평방미터로 총 사업비는 230억 원이며 주요 시설은 가족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사랑 놀이터,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및 공동 대응팀입니다. 2013년 5월 착공하였으며 2024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향후 입주시설별 공간 구성에 따른 인테리어 추진, 시설별 관련 조례 정비 등을 하여 2025년 1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여성비전센터 건립입니다. 여성비전센터는 현수동 62번지 평생학습관과 같은 부지에 건립됩니다. 지상 2층 면적은 847.18제곱미터이며 주요 시설로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여성 창업 플랫폼과 공유 오피스입니다. 2023년 5월 착공하여 2024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2025년 1월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경력단절 여성 창업 및 취업 패키지 지원입니다. 출산 및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내에 취업 설계사 2명을 배치하여 다부처 협업, 고학력, 고승력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직업교육 훈련 과정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과정과 신유망 직종을 발굴하여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안성시 출산 지원입니다. 관내 출생아에게 첫 만남 이용권과 출산 장려금, 출생 축하 선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 말 기준 첫 만남 이용권은 504명, 출산 장려금은 241명, 출산 축하 선물은 47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가족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일하는 부모들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살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한부모 가정, 고위험 임신부 가정 등의 월 사회 가사 돌봄을 파견하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사 돌봄 서비스가 있으며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가사 돌봄 78가정, 아이 돌봄 205가정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동북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입니다. 동북권 국공립 어린이집은 일중면 송천리 255-10번지에 위치하며 시설은 448.15제곱미터이며 지상 2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2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12월 착공하여 올 10월 준공으로 내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기관으로 2026년까지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023년 6월 3호점을 설치하였으며 8월 4호점 장소를 선정하였고 12월까지 3호점 및 4호점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운영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조사 업무 일원화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위해 매주 수요일 안성경찰서 합동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서와 동행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혜련아 가족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정태근 의원입니다. 페이지 9쪽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총 230억이 소요되는 걸로 저기 총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이 총 사업비가 230억인데 국비가 15억, 그다음에 12가 206억, 기타가 900억이라고 돼 있는데요. 9억, 900억이 아니라 9억. 혹시 기타는 뭔가요?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거 특별교부세 네네. 확보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보통 특조금은 또 이게 추가로 확보가 안 됩니까? 지금 작년에 9억 받은 건데 올해는 저희 쪽으로 배분할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특조금이? 네. 그러십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시비가 가장 좀 많이 들어갑니다. 보니까 물론 안성에 세워지는 거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 국도비 확보를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재정인 특교부가 전체적으로 주는 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제 그와 반면에서 아까 보니까 이게 TF팀도 구성해가지고 가족수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저기 6월달에 TF팀 구성하셔갖고 이제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TF팀이 가족센터 건립에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듯이 이제 다른 사업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특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제 다들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페이지 11쪽에 보면 여성 비전 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2억이죠. 근데 이건 10인지 도비인지 전혀 표시가 좀 없어서. 네. 이게 이제 평생학습관 짓는데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서 저희 건물이 이제 별도로 지어지는 거고요. 요 2억은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 2억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국도비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 설치비를 별도로 따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2일 경우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10이라고 이렇게 표시하지 빼먹지 마시고, 네. 이게 국비, 도비, 10이 들어있을 때는 자신 있게 쓰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총 사업비에 들어가는 2억이라고 써놓으시고 여기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10이 100%겠구나 감으로 잡는 거죠. 근데 실은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10이 그냥 100%다.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보면 10이 100%인 거 그냥 10이 100%라고 표시해 주십니다. 그러면 10이 100%일 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좀 줄여 나갈 수 있을까?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공도 대림동산에 있는 어린이 장애인 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10이 100%로 세우셨습니다. 10이 100%로 진행하겠다고 총 사업비 잡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특교부 8억 확보돼 갖고 이제 10위가 줄어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 주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 이제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번에 앞에 부서에다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23년도 경기도 2차 특별 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 전년도에도 보면은 지난번에도 보면은 누구죠? 청소하시는 분들 쉬실 수 있는 휴식 공간. 쉬는 공간, 그다음에 신축 가구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동부권하고 이렇게
이제 나눠서 남부권, 동부권 이렇게 해갖고 해줬는데요. 그 하나는 원곡 쪽에 있는 거는 그 신축,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리모델링 사업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여성 비전센터 네. 이 리모델링 2억 이렇게 해갖고 소극적으로 쓰시지 말고 이번에 그냥 신청하실 때 보니까는 제가 이제 좀 잘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리모델링 사업비 좀 한번 도전하셔가지고 네. 이거는 일단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하고 도의원님들한테도 좀 도움도 좀 받아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우리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지금 실적이 왔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그 해주신 부분이 취업을 좀 성공을 좀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보통 보면은 회계 쪽이 더 많으시고, 그거 좀 더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개 과정, 전산회계 과정하고 ERP 정보처리 관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전산회계 1, 2급 과정은 저희가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해서 취업을 11명을 시켰는데 ERP 과정은 사실 이제 7월 28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선 중에 있고요. 요 실적은 지금 1명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저희가 요거 그 업무 보고 그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현재 7명까지 취업을 알선을 한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나머지 이 교육 받은 분들도 취업 알선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전산회계 1, 2급 과정을 하셨잖아요. 네. 이분들이 과거에 지금 처음 교육을 시작할 때 20명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자, 근데 이분들이 원래 좀 그쪽으로 경력이 좀 있으셨던 분들입니까? 아니면 전혀 몰랐던 분들이 새롭게 진행되신 분이 이렇게 실적 18명 수료 완료하셨고 나머지 분들 11명을 취업시키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분들이 전에 과거에 약간의 그 경력이 좀 있던 분들이 하셨습니까? 아, 제가 이제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혹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담당자들한테 기존의 경력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자료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우리 그 정보관리사 여기도 보니까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네. 그렇죠? 네.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 조금 더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었던 건지 경력이. 네. 근데 수료는 다 완료를 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셨던 분이 우리 수료 다 하셔가지고 취업은 1명 하셨다고 했는데 나머지 분들 좀 지금 네. 준비 중이시라고 한 지금 거잖아요. 7명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아, 현재까지. 예. 만드실 때가 1명이셨던 거고 네. 추가로 6명 더 되셨으니까. 앞으로 지금 계속 알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그러면 좀 같이 좀 주십시오. 네, 네. 자료를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정 여성과가 이게 지금 조직 개편에서는 지금 뭐 다른 곳으로 좀 이렇게 기능들을 좀 이관하면서 지금 명칭은 사라지는 걸로 돼 있네요. 보니까. 네. 예, 맞죠? 그래서 보면 이제 기능들을 이제 이관해야 되는데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여성팀이 사회복지과로 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여기 보시면 이제 업무 분장 상으로 보면 여성 관련된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저희 우리 그 출산이나 이런 게 다 뭐 여성팀으로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다문화센터나 뭐 다 여성팀으로 다 포함돼서 전체가 다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네. 예. 네. 뭐 출산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네, 전체 그런 것 다.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기능적으로 보면 그 여성팀이 가족 여성팀이 그냥 그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 우리가 그 이 뭐 중앙정부에서 뭐 여가부 폐지하는 안을 냈는데 아직 존재 이제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보면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 여성부가 가족 여성부가 여가부가 그 여성들을 대변하는 부서로서의 역할들을 못해서 하여튼 그런 비판을 좀 받아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뭐 다른 곳으로 이관하면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안성시에서는 이제 가족여성과라는 명칭을 좀 없애고 지금 이제 과로는 안 가고 팀으로는 지금 존치를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 우려점들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그 기능들을 그 가족 여성과에서 가지고 있던 그 기능들이 축소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뭐 지금 출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좀 가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뭐 저출산 문제는 상당한 문제인 것 같고요. 뭐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좀 미진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뭐 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약화되지 않도록 저는 좀 충분히 가족 여성과 과장님으로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실 걸 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좀 몇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요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공공형하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뭐가 틀린 거죠? 공공형 어린이집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 있더라고. 아니 네. 이제 도에서 네. 그래도 일반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조금 더 지원을 평가를 해서 조금 나은 시설의 어린이집에 조금 인건비나 이런 것도 좀 지원해주고 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도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공공형. 제도를 만든 겁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네, 그렇죠. 그건 아닌데 이제 공공형이라고 해서 지원을 좀 더 해주는 형태인 네네. 거죠. 예. 그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500세대 이상이면 계속 그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네. 세우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국공립 어린이집의 그 인원 있잖아요. 정원. 네. 이거를 어떻게 정합니까? 그 면적 대비 보육실 대비해서 예. 민원을 책정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어린이집 기존에 공동주택 질 때 면적하고 실제로 이제 그거 면적 대비해서 나오는데 실제로 리모델링 할 때 보육시설 면적이 얼마 정도 차이가 잡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조정도 가능합니다. 조정이 가능해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건 일단 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이게 만들어진다는 건 뭐 법적인 의무 사항이니까 네네.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인원 사항이 그 어린이들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네네. 그런 상태가 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인원수가 정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민간 어린이집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뭐 저기도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고 네. 그 인원수가 대폭 막 늘어나다 보니 민간 어린이집은 계속 축소될 수 없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아파트에 뭐 100명 이상 막 이렇게 정원을 실제적으로 아파트 질 때 좀 크게 해놓지만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할 때 보육실의 면적이나 이런 거를 조금 그 지역의 특성을 안배해가지고 좀 줄여서 책정하려고 이제 원장님이라든지 그 주변의 여건을 좀 감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롯데캐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있어요. 있으면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신규로 들어와서 보통 이제 이게 약간 좀 틀린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이게 임대 아파트냐 아니면 이제 그 분양 아파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집 마련하시고 보통 이사를 잘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뭐 어린이집 기준으로 따지면 한 6세
6세, 7세 요 정도 유치원 가기 전까지잖아요. 그 가면 그 어린이집의 수요는 엄청나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기에 따라서. 그러면 그렇게 많이 크게 또 정원 또 많이 받아놓고 하면 그걸 또 이제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이제 예. 당초에 정원이 만약에 뭐 50명, 100명 이렇게 정해놔도 여건에 따라 중간에 저희한테 정원 변경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 방문이나 이런 거 봐서 조정을 해드립니다. 예, 좀 합리적으로 네. 좀 그런 부분을 좀 진행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워낙 이제 돌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보육이죠. 보육 부분은 저는 국가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져야 된다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그 하여튼 그 기존에 있던 그 민간 사업자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하여튼 피해를 좀 받게 되는 게 또 현실이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해서 좀 정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뭐 또 한 가지 좀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다른 문제는 아닌데 우리 좀 다 함께 돌봄에 이렇게 수탁자들이 좀 선정이 좀 됐어요. 네. 보니까 저도 받아보니 그 내용 받아보니까 그 우리 다 함께 돌봄에 저는 수탁자가 이렇게 안성 시내에 이렇게 수탁자 선정하는 게 어려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3호점은 다 함께 돌봄 1호점에 있던 그 수탁자가 그대로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4호점. 4호점인가요? 4호점? 네, 하나 업체가 그리고 이제 예, 지금 또 한 대는 또 지역 아동센터에서 만든 그 또 그 법인이 또 만들었어요. 뭐 제가 보면 뭐 이게 말 그대로 장점도 있겠지만 저는 좀 단점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게 좀 다양하지 못하다. 제가 보면 이게 뭐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지원하는데 거기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다음에 다 함께 돌봄을 하는 부분이 좀 어려워서 이런 저기들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뭐 중복돼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이거는 좀 우리도 좀 다 함께 돌봄을 보면서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도 2호점 할 때 3번을 공고 내서 한 건데 이제 평택이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엄청 많은 그 다 함께 돌봄 센터가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비슷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 사회단체나 법인이 위탁을 주는 건데 평택으로 많이 가고 저희 쪽으로는 이번에도 이제 거의 없어서 되게 이제 4호점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업체만 이렇게 이제 신청해가지고 들어온 거라서 저희도 이제 맨날 앞으로도 다 함께 돌봄 센터가 계속 뭐 10개, 뭐 15개 이렇게 될 텐데 저희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이제 기존에 있던 업체에 있는 그러니까 업체라고 보기 이제 법인에서 계속 이제 하게 되면 이것도 조금 문제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운영비나 이런 게 이제 여유롭지가 못해요. 대부분 인건비 주는 단계고 국도비로다가 주는 게 딱 인건비에 운영비 월 100만 원 이렇게 남는 게 없으니까 솔직히 애들 키우면서 너무 힘드니까 선뜻 이 사업을 이렇게 위탁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아닌데 저기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